활력 없는 삶을 정상이라 착각하지 말자.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럴 때는 의료의 도움을 받아 드러난 증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는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의사나 약사가 때때로 건강에 대해 조언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친절하게 돌보는 일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당연해진 지금 건강과 웰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건강을 단지 병이 없는 상태라고 여기는 소극적인 건강 개념은 한물간지 오래이다. 요즘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적, 영적으로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형이 잡힌 최적의 건강 상태를 추구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서 삶에 탄력이 없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여기지 말자. 그 상태에서는 에너지가 무거워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항하게 되고 삶이 자유롭고 힘차게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다. 우리에게는 몸이 가진 기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벽한 에너지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 당신 몸에 내장된 그 에너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강의 황금 원리를 활용해 삶의 새로운 활력과 탄력을 불어넣어라. 수승화강이 일과 인간관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최상의 생명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다. 수승화강을 위한 세계의 엔진을 가동하라. 우리 몸에서 수승화강의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의원에 가면 온몸에 성과 점들이 그려진 인체 모형을 볼 수 있다. 모형에 그려진 성과 점들은 에너지가 흐르는 길과 에너지가 들고 나는 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에너지가 흐르는 길을 경락이라고 부른다. 여러 노선으로 연결된 지하철이 승객들을 도시에 이곳 저곳으로 실어 나르듯 우리 몸에서 여러 경락들이 종행으로 연결되어 몸 구석구석까지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 경락 위에는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고 에너지가 들고 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를 경혈이라 부른다. 경혈은 경락을 지나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일종의 스위치나 밸브라고 보면 된다. 경혈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지압을 해서 경혈을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 특정한 자세나 동작을 취함으로써 경락을 흐르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기도 한다. 우리 몸에는 장기와 관련된 12개의 주요 경락과 몸의 앞뒤, 중앙선을 흐르는 2개의 경락, 365개의 혈자리가 있다. 경락과 경혈은 해부를 해도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발견하고 정리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병에는 어떤 경락과 어느 혈자리들을 자극하라는 표준화된 치료법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에너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자 노력해온 수행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현자들, 요기, 기공 수행자들이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직관적으로 알게 된 정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양의학을 깊이 탐구한 사람들의 수천 년에 걸친 실증적인 경험이 더해져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 체계가 정립된 것이다. 우리 몸의 경락 중에서도 수승화강의 에너지 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락은 두 가지이다. 동맥과 인맥이다. 동맥은 수기가 머리로 올라가는 길이고 인맥은 화기가 아랫배로 내려오는 길이다. 이 두 경락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몸의 앞면과 뒷면을 흐르고 있다. 이 두 경락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려 할 때 자기 몸의 해당 부분을 의식해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동맥은 회음부, 성기와 항문 사이에서 시작해 꼬리뼈를 거쳐 척추를 타고 뒷목까지 올라간다. 거기서 다시 뒤통수를 타고 머리끝 정수리까지 올라간 후 이마와 코를 거쳐 윗입술에서 멈춘다. 인맥은 입술 밑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시작해 턱, 목, 가슴, 배를 거쳐서 다시 회음으로 이어져 동맥과 만난다. 이 흐름을 아주 기초적인 해부학 상식과 연결해 보면 동맥은 몸의 뒷면에 있는 척추, 뇌와 관련이 깊고 인맥은 몸의 앞면에 있는 폐, 심장, 복부의 여러 소화기관, 생식기관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 짐작된다. 동맥과 인맥은 우리의 머리와 몸통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장기와 그 장기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몸에 내장된 세 개의 에너지 센터. 동맥을 타고 시원한 수기가 머리로 올라가고 인맥을 타고 따뜻한 화기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 세 군데 있다. 하나는 아랫배에, 다른 하나는 가슴에, 마지막 하나는 머리에 있다. 선도 수련의 전통에서는 이 세 개의 엔진을 단전이라 부른다. 인도의 요가에서 말하는 차크라와 비슷한 개념이다. 단전은 에너지의 밭이라는 뜻으로 에너지가 강하게 모여있는 센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치에 따라 아랫배에 있는 것은 하단전, 가슴에 있는 것은 중단전, 뇌에 있는 것은 상단전이라 부른다. 이 세 단전의 위치와 각각의 특징, 역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먼저 배꼽에서 아래로 5cm 정도 되는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자. 그곳에서 복부 안쪽으로 들어간 중앙에 하단전이 위치한다. 그곳에 붉은 태양이 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빛과 열을 발산하며 아랫배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것이 하단전의 느낌이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주먹으로 아랫배를 두드리게 한 것은 바로 이 하단전의 에너지를 자극하기 위해서였다. 피트니스 트레이닝에서 흔히 코어라고 불리는 이곳은 육체적으로는 인체의 무게중심이며 에너지적으로는 우리 몸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력이 자리한 곳이다. 복부에 위치한 각종 소화기관, 신장, 비뇨기관, 생식기관의 기능과 관련이 깊다. 하단전의 에너지는 붉고 뜨거운 성질을 지닌다. 육체적인 건강을 관장하는 하단전의 에너지가 건강하면 에너지의 중심부인 아랫배가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며 활력이 넘친다. 또 전신의 기혈순환이 잘 되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손발까지 따뜻하다. 몸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소화기관이나 생식기관이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하단전의 에너지가 약해서 아랫배가 차다. 손발이 찬 이유도 아랫배의 에너지가 충분히 따뜻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에너지가 손끝, 발끝까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하단전의 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하면 전신의 에너지 순환과 활력 또한 원활하지 않다.